네, 그러면 오늘 재민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저 이번에 발표 자료는 노션으로 좀 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In-Game Win Probability 모델인데요. 이번 세미나 내용의 대부분은 Bayesian Approach to In-Game Win Probability in Soccer KDD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맨 처음에 읽게 된 계기가 그 유상규 교수님이랑 그 디스코드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골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 골이 실제로 벌어진 승점이 얼마인가 또 나아가서 이 골이 실제로 벌어다 줄 수 있었던 승점 기대치는 얼마였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럼 이 골이 들어가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비기고 했던 확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를 검색을 하다 보니 이 논문을 찾게 되었고 찾고 나서 보니 이제 현서님께서 저번 세미나 때 막 얼굴도 보여주시고 막 소개시켜 주셨던 이 KU 루벤 대학의 얀벤 하렌, 뭐 제시 데이비스, 피터 로버츠 연구자분들이 연구했던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또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2007년부터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쭉 봐왔는데 최근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중계 도중에 그 각 팀의 실시간 승률을 이렇게 중계 중에 띄워주더라고요. 볼 때마다 저가 이거 어떻게 이 확률들을 계산을 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있었고 이 논문이 이 호기심 또 해결을 좀 해줘가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KDD 21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실제 이 피터 로버츠가 21년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영상이 원본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전반적인 축구 예측 모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부 예측 모형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베팅에 배당률을 산정하거나 그리고 팬들에게 각 팀이 이길 확률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팬들에게 경기 보는 재미를 높여주는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1968년 스킬 앤 찬스 인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는 논문부터 승부 예측 모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최근에는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구 승부 예측 모형 연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나뉠 수 있는데 승무패 세 가지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를 푸는 머신러닝 접근법이 있고 그리고 골의 분포를 포화송으로 가정을 하고 이 포화송 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한 방식으로 승부 예측 모형을 만드는 포화송 확률 모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머신러닝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트리 기반 모델이나 뭐 딥러닝, 뭐 RNN 트랜스포머 등등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승무패를 직접적으로 바로 예측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피처 활용에 제약이 적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포화송 확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 골 분포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골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그 경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코어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디너란 승무패 결과를 보장하는데 이제 승무패 클래스가 사실 이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
클래스잖아요. 이제 패배해서 한 골을 더 넣으면 무승부가 되고 골을 더 들어가면 승리가 되고 이러한 오디너란 상황을 설명하기에 포화송 확률 모형이 사실 머신러닝보다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0년도에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됐고 그래서 무관중 경기에 의해서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그 달라진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무관중 경기에 대한 이제 승부 예측 모형을 주제로 저도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도 저도 같은 이유로 머신러닝 모형 대신 이제 포화송 확률 모형을 활용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은 이전에 그 승부 예측 모형에서 한 가지만 다른데요. 이제 승부 예측 모형은 그 경기 전에 예측을 하면 시점만 경기 중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야구에서는 1960년부터 연도부터 연구된 분야고 2021년 당시에는 농구, NFL, 테니스 등의 축구보다 먼저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야구에서 이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야구에선 이렇게 뭐 블로그나 어떤 커뮤니티나 기사에서도 사실 엄청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활용한 이 WPA 승리 확률 기여도라는 지표는 그 야구를 좋아하는 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 정도로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더라고요. 네. 그럼 왜 축구에서는 그럼 인게임 매치 프로버빌리티 모델 연구가 없었냐? 라는 질문을 이제 연구에서 던지면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 골이란 이벤트 자체의 빈도가 다른 스포츠보다 낮다라는 이제 특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무승부라는 결과가 다른 스포츠보다 매우 자주 등장한다. 거의 전체 경기의 20%에서 30% 가량 등장하기 때문에 예측해야 되는 클래스 자체도 많아지고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뭐 야구나 NFL과 다르게 이 축구는 사실 언제 끝날지가 좀 불확실성이 큰데요. 특히 모두 아시다시피 뭐 10분 정도 추가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10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 그 경기가 언제 끝날지는 그, 그 경기의 주심 말고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심의 재량으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줬는데 그 공격 기회에서 극장골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극장골로 경기 결과가 뒤집힌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예측하는 모델로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전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축구 예측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인게임 매치 프로버빌티 모델도 연구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앞서 설명드렸던 뭐 머신러닝 접근법이 있었고 포화성 확률 모형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포화성 확률 모형의 접근법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구조를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특정 시점 t에서 게임 상황 변수 xt가 주어졌을 때 이제 경기 결과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모형 p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 내부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세부 구조를 말씀드리면 t 시점 이후에 홈, 어웨이 득점 포화송 분포를 각각 이제 포화송 분포로 가정을 하고 이 내부의 파라미터 세타 그 논문에서는 스코어링 인텐시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타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타가 하는 역할이 이제 포화송 분포의 파라미터 람다 즉 이제 이 평균값 이 포화송 분포의
쉐입 자체를 결정하는 값이고 이제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골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이제 포화송 분포가 구성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스코어링 인텐시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스코어링 인텐시티의 영향력이 리니어하게 감소되도록 설계를 했고 이게 전체 프레임 T 그리고 현재 프레임 스몰 T인데 쉽게 그냥 90분 동안 한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45분 동안 0.5골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T 시점 이전의 실제 득점과 더해서 최종 예측값을 산출하는 구조로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요 세타는 좀 다음과 같이 이제 또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XT는 경기 상황 변수들이고 인풋이라고 보면 될 테고 여기서 알파 그리고 베타, HA 이런 파라미터를 정했는데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 변수의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제 다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는 말 그대로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베타는 바이어스입니다. 여기서 경기 상황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베이스 피처 현재 게임 시간, 추정하는 게임 시간, 그리고 골 차이, 팀 피처는 ELO 레이팅 차이니까 두 팀의 퀄리티 차이, 경기력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텍스추얼 피처스는 경기 내용에 관한 상황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델 예측 예시를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한번 네, 구성을 해봤는데 45분 전반전 끝났을 때 어웨이가 1대0으로 이겼을 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45분 이후 골 발생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경기 종료 결과가 이렇게 뭐 0.1, 0.4, 0.5로 이제 산출해낸다라는 점이고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XT 경기 상황 변수가 저희가 있고 이제 Y 결과값을 알고 있을 때 이 알파, 홈 어드밴티지, 베타의 분포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분포 자체가 아주 간단한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냥 쉽게 뭐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기 어려운 분포의 파라미터는 이제 샘플 분포의 파라미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즉 샘플링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이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MCMC 방법입니다. 이 MCMC 방법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사후 확률을 이제 비슷한 분포로 근사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낮춰주는 방법론이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인데 이 두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의 분포를 추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파이썬 기반 PyMC3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들의 분포를 추정을 해내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트레이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라미터들을 이 웨이트를 트레이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학습된 모델의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파트인데요. 우선 맨 처음에 다른 머신러닝 메소드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비교구는 세 개고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세 가지 모델과 비교를 했고 X축은 예측된 확률, Y축은 실제 확률이니까 이 XY 그래프와 붙어 있을수록 예측 성능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비교 모델들에 비해서 정확성도 좋고 특히 이 주황색 그래프가 그 무승부 경기들에 대한 예측 확률인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제 안정적인 무승부 예측성을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포화송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경기 상황 변수 추가에 따른 성능 변화인데요. X축은 타임 프레임이고 Y축은 RPS. RPS는 이제 오디너란 승부패처럼 오디너란 모델의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처들이 그 이전에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피처들이 추가될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특히 또 재밌는 부분이 팀 스트렝스 피처스 그러니까 ELO 레이팅 차이를 넣으면 시작부터 이제 0 프레임일 때부터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롯은 시간별 경기 상황 변수의 웨이트 변화인데요. 이 웨이트 값은 이제 앞에 이제 파라미터 중에 이 알파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인벌브 로짓 펑션이 0보다 큰 공간에서 어, 증가함수기 때문에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골럴 확률이 높아지고 그 알파가 마이너스면 골럴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플롯을 보고 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도 좀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오퍼튜니티스 요 플롯을 보면서 이제 기회 창출 횟수가 동일하게 이 경기 이 골을 넣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후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제가 이제 감독이 돼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뭐 선수들이 막 전반에 좋은 기회를 막 많이 만들었는데 골을 못 넣었다 했을 때 선수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만들다 보면 후반에 반드시 득점이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설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감독으로서 전반은 좀 더 수비적으로 기회 창출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후반에 어떤 승부를 보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분석 자체가 사실 뭐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역으로 감독들이 그런 전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팀 간의 실력 차는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작용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레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경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네,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적 열세가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가야만 갈수록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옐로우즈 초반에 옐로 카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다가 경기 후반에 옐로 카드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가 생겨 버리는데 제 생각에는 골을 넣고 나서 이제 수비적으로 전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 좀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이 경기 지연을 위한 옐로 카드를 더 받는다든지 그리고 수비적 상대의 상대의 공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 공격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다 보니까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로버츠가 그 컨퍼런스 발표에서 이제 유스케이 이 모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활용 활용 예시를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팬들의 재미를 높일 수 있다. 그 중계에 활용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배팅 모형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자동으로 중요 시점을 파악해서 하이라이트 추출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또 클러치 퍼포먼스 지표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클러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AGV라는 에디드 골 밸류라는 특정 선수가 넣은 골들의 승점 기대치 합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골들을 넣었는지 이제 이렇게 지표로 만들어냈고 사실 제가 찾고자 했던 이제 지표를 이제 논문에서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정리를 하자면 축구 경기에서도 그
이 논문을 통해서 인게임 인프로버빌리티 모델이 도입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 시간에 따라서 이 게임 스테이트의 가중치가 계속해서 달라짐을 좀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옐로 카드 같은 경우에 경기 초반에는 좀 더 조심해서 수비를 해서 옐로 카드를 아끼고, 후반에 좀 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수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기 전술적 지침 변화를 이제 그런 지침들을 시간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활용할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좀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경기 내 전술 변화나 선수 교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그냥 분석한 어떤 사후 분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골을 넣을 확률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전술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선수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전술 훈련, 뭐 스타팅 포메이션 같이 플랜 A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경기 내에서 바꿀 수 있는 뭐 지침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선수 교체, 포메이션 변화 같은 플랜 B가 있을 텐데, 이 모델 플랜 활용해서는 플랜 A는 뭐 상수라 보고 플랜 B를 적용했을 때 이 경기 상황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플랜 B를 적용했을 때 바로 경기 결과나 바로 골과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는 것보다, 그냥 중간 경기 상황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좀 더 설명력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냥 떠오르는 뭐 아이디어만 정리를 한 건데, 선수 교체에 따른 뭐 XT 변화라든지 포메이션 변화에 따른 뭐 파이널 서드 패스 변화를 보고, 이게 변화를 했으면 이 변화가 또 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그리고 골이 또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하면은 좀 더 설명력 있고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논문을 찾으면서 이제 다른 뭐 스태츠밤이나 다른 뭐 분석 단체들에서도 인게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저도 한번 서칭을 해봤고, 이제 샬마라는 분의 블로그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코드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모델링 자체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면, 사실 모델링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좀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게임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인게임 프로버 윈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 논문이 2021년에 나왔는데 2020년도에 K리그에서 이미 도입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좀 긍정적인 기사이길 바랬는데, 이제 남아있는 기사가 이제 이 모델의 성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기사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전북이 2대 0으로 앞서 있고 76분인데 전북이 승리 확률이 21%밖에 안 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링이 아예 잘못된 거죠. 이런 이제 그 사례가 있었고, 사실 제가 그 최근에 그 축구 그 국내 중계를 잘 못 봐가지고, 혹시 쿠팡 플레이에서 요즘 계속 중계를 하고 있을 텐데, 쿠팡 플레이에서 이렇게 실시간 승부 예측 확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혹시? 저는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미도님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할까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에 배팅이 없어서 안 한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승부 예측 모형을 또 이렇게 서칭하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 한국의 스포츠 베팅 산업의 현황 이런 것도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베팅의 어떤 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나라는 그 유일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유일하게 이제 스포츠 베팅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스포츠토토라는 회사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토토 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베팅할 수 있는 어떤 게임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허구현 KBO 총재님께서 그 국정감사에 가셔가지고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던데 사실 좀 다양하게 좀 이 스포츠 베팅 게임도 좀 종류도 많아지고 이 시장의 파이가 좀 커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이 허구현 어, 총재 총재님 말씀처럼 게임하는 도중에도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나와서 이런 이 인게임 매치 프로버블 윈 프로버빌티 모델이 좀 한국에서도 널리 쓰일 수 있는 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미나 딱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